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92페이지 제2부 새마을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제3장 새마을운동의 기본 원리와 가치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과제가 제출이 됩니다. 중간고사는 제가 지금 현재 진도상으로는 2부를 끝내는 3장, 4장, 5장, 1장에서 5장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될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새마을운동의 기본 원리와 가치 구조 교재 92페이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중심으로 먼저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 저 칠판에 필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원리와 가치 구조는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범위는 1970년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은 한국의 농촌이다. 여기에서 농촌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촌, 산촌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의 기본 원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마을 원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러한 새마을 사업의 추진은 교재 보시면 새마을개발위원회 최하층에 있는 새마을개발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상위에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있던 협의체계 그리고 개통체계는 행정 부분입니다. 중앙정부, 내무부, 농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 이동에 이르는 행정계통에 의해서 새마을 사업이 이제 체계화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일반적인 사항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밑에 좀 내려오면 새마을 운동을 운용하는 새마을 사업 계획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자필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게 되면 마을총회에서 새마을 사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대,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이 부분이 5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된 사업을 선정한다. 이 부차적으로 소득 증대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의 능력과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능력과 실정에 맞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국가 정부에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 역량과 저는 가치로 표현을 합니다. 역량과 가치 부분입니다. 가치.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요, 새마을 사업을 선정을 할 때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량이라 그러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인 부분, 다리를 설계할 수 있고, 도로를 놓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인원도 충당이 돼야 되고, 이 가치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복지를 말할 때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인복지를 우선할 건지, 아동복지를, 유아복지를 우선할 건지, 각 연령층에 맞게 어느 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량과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3페이지. 자, 그렇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그죠? 새마을 운동의 기본 원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 농촌의 문제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농업은 후진화되어 있고, 농민은 근대적이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농업, 농민,
농촌은 환경이 열악했다. 그럼 총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한다. 잘 살기 운동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한국의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행이 됐는데, 이 새마을 운동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게 표 3-11입니다. 표 3-1인데, 잘 보십시오. 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을에는 주민이 있죠. 주민. 그리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죠. 1, 2, 3입니다. 3. 이 대치제는 되는 영역에서. 자, 여기는 제가 내생적인 요소라 그랬죠. 거기 보면 내생적. 그러니까 여기 마을이 있으면요. 마을이 있으면 이 마을 안에서, 그죠? 나타나는 이제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치되는 영역에는 1, 2, 3, 4 국가. 여기에서 국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다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중앙정부, 한국,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도, 시, 면 단위 이러는 이제 중앙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 여기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맞습니까? 지원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내생적인 요소. 이거는 뭡니까? 제가 외생적인 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대치가 됩니다. 대치가 되죠. 자, 대치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 중간 부분에 매개적인 요소를, 그죠? 매개적인 요소를 넣었습니다. 자, 이 매개적인 요소에는 국가 지도자가 있었다. 그죠? 국가 지도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이 있었다. 1, 2, 3, 4, 5, 6, 7, 8, 9. 예, 제가 연구한 결과 새마을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교재에 적어놨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 보십시오. 자, 내생적인 요소가 있고 매개적인 요소가 있고 이제 외생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의 성공은 그죠? 자, 이걸 A라고 합시다. 내생적인 요소 A, B, C 함수 펑크션 A, B, C의 관계선상에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요. 새마을 운동의 성과 자체가 1, 2, 3, 4, 5, 6, 7, 8, 9의 각 요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또 90% 달성이냐 80% 달성이냐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을 주민,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또 사업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러한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함수 관계를 했을 때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자, 93페이지 보시게 되면 새마을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마을 핵심 요소를 제가 도출을 했습니다. 도출했는데 여기 마을 주민 사업, 그 다음 매개적인 요소, 외생적인 요소 이렇게 새마을 성과가 결정이 된다. 그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4페이지.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부분을 제가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94페이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십시오. 자, 거기 식 밑에 보시면 새마을 운동의 핵심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새마을 운동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죠? 마을 총회를 통해서 마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과 국가 지도자의 개발 철학이 투영될 때 그 사업은 엄청난 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1970년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80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침체기를 겪게 되죠. 그러면 어떤 요소가 없어집니까? 국가 지도자도 없어지죠. 자, 교육 부분도
없어지죠. 지원 부분도 없어지죠. 국가나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2, 3 이 세 가지 요소로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고 이제 개발도상국에 가서 새마을 사업을 할 때도 자, 이 9가지 요소가 적정하게 나타날 때 새마을 운동이 좀 더 가열차게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이 도출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95페이지를 보고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9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9가지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도 우리가 이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두세 개의 부락이 존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마을은 행정 단위로 봤을 때 그죠? 그 당시 리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주민의 조직체, 새마을개발위원회, 마을총회 이런 데서 주민이 사업을 결정하고 의결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건 주민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새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걸림돌들이 주민들이 평등하지 않으면 어떤 위계를 가지고 있고 계급을 가지고 있고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민 같은 경우에는 자, 사업입니다. 사업 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주민을 연결하는 새마을 운동의 수단적인 요소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요. 마을과 정부, 그죠? 읍면, 단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마을, 그리고 주민과 공무원 사이의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매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오기도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사례 발표를 통해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에서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죠. 읽어보시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이 새마을 지도자 부분도 이윤경 박사님이나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 지도자, 남성 지도자로 나눌 수 있고,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개발하고 차별화되는 요소는 마을 구성원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선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희생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분석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이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초창기 197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이 부분이 축소가 됩니다. 이게 마을총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초창기에는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 그 이후에는 이게 마을 주민으로 넘어갑니다. 이 권력이라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이 역할 자체가 강조되고 조금 더 강조되지 않고 그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초기에는 이 마을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구심점을 모으기 위해서는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 그럼 이 하나하나 맥락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도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교육에 대해서 단순하게 자 보십시오. 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의식을 좀 더 근대적으로 바꾸는 그런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영농교육. 이 내용별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구성원으로 볼 때 새마을 지도자를 집중적으로 합숙 훈련을 해가면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영화를 통해서, 어떤 시청각 교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또 연구되어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상훈입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 상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상훈법을 제정해서 표창도 하고 성공 사례 발표를 통해서 성공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도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 카테고리에 넣어서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새마을 운동과 주민 참여, 이 부분은 새마을 운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재훈 박사님의 논문을 기반으로 제가 교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99페이지 보면 이렇게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9페이지 중간 새마을개발위원회, 이런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통상적으로 리동개발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은 왜 새마을개발위원회라고 합니까? 이 마을 좀 더 지우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새마을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구성체다, 협의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장이 있고, 읍면이니까 2장,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개발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개발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락이 1개, 2개, 3개 같으면 이제 부락 대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리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녀회장도 들어갈 수 있고, 직능별 조금 더 이게 분화되면서 많은 이제 구성체를 해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새마을개발위원회는 어떤 마을총회가 있고, 그다음 새마을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협의체였습니다.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주민 투표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선정을 하고 추진하는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마을 왜 새마을개발위원회라고 제가 명칭을 하는가 하면, 개발위원회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 당시 영광의 발자취나 마을총회 기록물에서 제가 보면 많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논문 2-3편을 쓸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리동개발위원회보다는 새마을개발위원회로 명칭을 하자. 최하부 단위 협의체다. 최상위 단위 협의체는 새마을중앙협의회라고 그랬죠. 1972년. 여러분들 새마을중앙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부에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회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죠? 경상북도, 그 다음에 대구, 고령군이 고령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을의 새마을개발위원회 이 협의체. 여기에는 이제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각 직능별로 이렇게 모여서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새마을개발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위원장은 2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가 맡고 2장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협력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문화공보부에서 발행한 새마을 지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게 되면 새마을 지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도자는 새마을 정신이 추출해야 된다. 2번째, 신망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신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번째, 새마을 지도자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는 창의력과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된다. 새마을 지도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민주적인 지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서 현대식 교육을 받고 마을에 돌아가서 새마을 지도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